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인 즉 근저당권이나 제한물권 등이 표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신탁부동산의 을구를 보니 아무런 제한사항이나 표시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무런 대출도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사항이 있고 없고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잠시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의 경우 상업용 대형 건물이기도 하지만 신탁 원부를 보니 우선수익.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는 신탁의사이지만 원래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랑 계약하면 된다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도 하나 없고 깨끗한데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하면 과연 안전한 것일까?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런 신탁부동산을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중개해도 되는 것일까? 이번 영상은 일반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궁금해하는 신탁부동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과는 달리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탁 등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얼마 전 약국 개설 관련 컨설팅 자문을 받은 부동산이 신탁 자산이어서 그 신탁 원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각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순위번호 2번 난을 보면 소유자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3번 난을 보면 등기 원인은 신탁으로 수탁자인 신탁의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자산을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98년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속칭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인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 관련 용어의 개념을 보면 소유자, 즉 실제 권리자를 위탁자 또는 신탁자라고 칭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신탁의사를 수탁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신탁의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인 즉 근저당권이나 제한물권 등이 표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신탁부동산의 을구를 보니 아무런 제한사항이나 표시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무런 대출도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사항이 있고 없고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잠시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의 경우 상업용 대형 건물이기도 하지만 신탁 원부를 보니 우선수익자, 우선수익 한도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탁 용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선수익자는 흔히 근저당권자, 우선수익 한도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보아야 우선수익자나 우선수익 한도금액과 신탁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탁대상 부동산 소재지와 신탁 원부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신탁대상 부동산 소재지와 신탁 원부의 번호를 알았다면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는 의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지나 중개사무소가 전주인데 신탁부동산 소재지가 천안이라면 천안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전주 등기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등기소 간에 온라인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온라인 신탁원부 발급 대행 업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아 확인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서 맨 위쪽에 신탁의 종류가 표시됩니다.
신탁의 종류는 뭐 담보신탁, 개발신탁, 처분신탁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 신탁부동산의 8, 90%는 담보신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세금이나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 가능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 역시 신탁의 종류는 담보신탁입니다. 신탁계약서의 조항 중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탁자, 즉 소유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즉 용도 변경 또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련 신탁계약 내용을 보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신탁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탁부동산의 중개 실물을 보면 부동산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어떤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 여러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은 후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또는 임대 시 계약 체결의 진정한 권리 주체는 누구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발급받은 신탁 원부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설명 후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과 함께 제시하고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 원부의 계약 내용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을 신탁의사로 하고 보증금은 신탁의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거나 신탁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과 잔금, 월차임 등은 신탁의사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신탁의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신탁의사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계약 체결의 당사자 적격이나 입금받을 자의 조건 등은 각 부동산 신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론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